오늘은 해외 건설 현장에 부임한 직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조직 구조는 현장 조직에서의 위치와 담당 업무를 표시합니다. 보통은 역할과 책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role and responsibility가 되며 도표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기술직, 관리직으로 구분하거나 시공, 공무, 관리나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시공은 공사의 계획, 준비, 제작, 생산, 시공을 하는 직원들이며 공무는 예산, 일정 등의 공사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 현황을 모니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을 처리하는 직원들입니다. 관리나 지원은 노무, 인사, 재무 등 현장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역할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조직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인인지 고용인인지 관리자인지 실무 담당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장 책임자, 만약 현장이 몇 개의 공구로 나누어진다면 그 책임자인 공구장, 어떤 관리자나 중간관리자라는 명칭이 역할에 대한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명시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책임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가 되는 두 가지 책임입니다. 둘이 차이는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간단히 보면 responsibility는 담당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담당자가 지는 책임이며 accountability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지는 책임입니다. 엔지니어라는 말은 공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회사를 말하며 시공과 설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대학 졸업생의 공학 지식의 수준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경우라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인 미국, 유럽, 한국, 인도, 필리핀, 중동, 중남미 어느 나라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급여 수준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월 6,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됩니다. 이 수준은 현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직원의 급여 수준인 1,500불에서 2,500불의 3배에서 6배 정도입니다. 우리 직원 1명의 비용으로 해외 현장에서 6명 정도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현장의 직원 동원은 해외에 부임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쟁력의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외국인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한국 직원은 소수 인원에 한정되는 것이죠. 관리자의 역할을 하거나 본사 보고나 예산, 재무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나 초급 간부가 될 수 있는 직원들도 부임을 시키지만 그건 관리자의 보조로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부임된 한국 직원에 대한 회사의 기대는 당연히 높은 비용만큼 기대치가 높습니다. 담당 업무만이 아니라 명시적, 암묵적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죠. 관리자나 리더로 때론 회사의 대표자의 역할이나 업무의 공백을 처리할 직원으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은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그 개인의 행동이나 결정이 아니고 회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업무 자체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신입사원이라도 미래의 관리자 자세로 업무 수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기대치의 역할에 미입하면 높은 급여의 한국 직원을 부임시킬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역할은 다른 인원이나 팀원에 대한 관리나 리더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며 거기서 오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대인관계 기술,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역량은 관리자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사에서 직접 또는 위탁이나 기술자 보수교육 같은 간접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피교육자의 무관심이나 회사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자 교육은 공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없기 때문에 자기개발로 사람을 다루는 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식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면 경험을 통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을 다루는 능력인 대인관계 기술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많은 몇 개를 찾아보면 리더십, 동기부여, 갈등 해결, 영향력, 협상력, 정보관리, 팀빌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주제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은 팀을 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상황에 맞는 리더십 유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유형에서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지시형, 지원형, 참여형, 위임형들이 있으며 지시형은 리더가 직접 결정하여 지시를 하는 것으로 독재적이라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원형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형은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임형은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위임하여 이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리더십 유형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애자일 팀 운영에 대한 리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번역하여 사용됩니다. 리더가 팀원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팀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동기부여는 자신의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다른 동영상 소장의 휴가가면 현장이 더 잘 된다라는 제목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갈등 해결은 건설 현장은 서로 잘 모르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며 주로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는 데서 현장에 동원된 장비나 기능공의 숫자는 일정한데
서로 많은 자원이 필요할 때 이런 자원의 배정에서 우선순위 등으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나눠 쓰는 타협, 결정을 다음에 미루는 유보, 갈등으로 생긴 다툼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 어느 한 의견에 동조하여 결정하는 강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서로 상의해보는 직접 해결 등이 있는데 화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해결 방안을 선택합니다. 영향력은 의견에 동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영향력 행사 방법으로는 소장으로서 지시를 한다 등의 나의 공식적인 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휴가나 보너스 등 보상을 약속하는 방법, 일을 완료하지 않으면 휴가를 유보하는 등 강압적인 강요, 내가 그 분야 전문가이므로 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사장님이 관심이 큰 부분이 잘해야 한다 그런 식의 남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협상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와 협상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이며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여러 책략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상력은 많은 경우에 필요하므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협상 시간을 이용하는 마감 시간 전략이나 지연 전략, 상대의 기대치를 낮추는 무관심 전략, 무리한 요구를 하여 상대가 포기하게 하는 전략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는 의사소통이라고도 하는 정보 공유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 공유를 일부에게 한정적이 아닌 개방적으로 하면 팀원 간 관계 개선, 상호 신뢰감으로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팀빌딩은 공동의 목적으로 모인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며 팀빌딩을 하여서 효율적인 팀워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팀워크는 개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협동하여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 같은 단체 경기에서는 개인적인 기량보다는 팀의 협력이 더 강한 팀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팀원 간에 회식을 하거나 단체로 워크숍, 운동회, 산행, 봉사활동 등은 팀빌딩을 하는 예들이 됩니다. 오늘은 해외건설 현장에서 회사가 원하는 나의 역할과 그런 역할에 필요한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